오늘의 방송 오랜만에 들어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베트남은 목적이다. 왜 누구는 만족하고 누구는 내상 올까? 왜 왔느냐에 따라서 도시가 달라진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내상을 입는 거에 대해서 이게 나의 목적과 도시가 맞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트남 밤여행의 목적. 뭐라도 사실 형님들 목적이 제일 중요하죠. 베트남 밤여행은 목적이 중요합니다. 제가 그래서 형님들에게 목적별로 지역별 추천을 한번 해드리려고 하고, 그럼 일행분들과 여행의 목적에 대해서 잘 생각해보시고 지역 선정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베트남을 처음 오시는 분들에만 해당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베트남을 여러 번 오셨지만은 전 지역을 다 다녀보신 분을 제외하고는 타 지역을 안 가봤을 경우에는 본인이 아는 게 전부가 아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물론 저도 예전에 여행객 시절에 첫 시작은 호치민이랑 다낭이 같이 있는 일정이었지만 그 다음에 그때 가서 호치민 진짜 완전 내상의 오브 내상을 입고 다낭이 너무 좋았는데 그 다음은 저는 호치민을 갔습니다. 왜냐면 느낀 거죠. 아, 이거 알아보고 갔어야 되는구나. 알고 갔으면 되게 좋은 곳이구나 하고 느꼈고 반갑습니다. 그때 호치민을 갔는데 너무 좋았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 또 다낭을 가죠. 호치민을 알고 이만큼 좋았으니까 다낭도 알고 가면 어떨까 해서 다낭을 갔고, 그 뒤로는 호치민이랑 다낭을 좀 번갈아 다녔어요. 그 중에 다낭을 좀 더 많이 간 것 같아요. 다낭이 제가 이제 부산에서 오다 보니까 비행기 편도 좀 편하고 친구들이랑 일정 맞추기가, 그 다음에 뭐 여러모로 좀 편하게 다녔던 것 같습니다. 다낭을. 그 당시에 코로나 전이라서 사람들도 다낭에 엄청 많이 가던 시절이고요. 그리고 나서 정작 제가 하노이를 여행 때 한 번도 안 가봤는데 다낭에 다음 주에 혼자 가서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와서 연락 주시죠. 하노이를 한 번도 안 가봤는데 정작 그 베트남에 일하러 취직은 하노이에서 했습니다. 지금도 그때 그 순간이 좀 아찔한 순간이 있네요. 하노이에 제가 학원에 취직을 했는데 진짜 올 때부터 되게 좀 그게 많았습니다. 와가지고 집을 그 학원 측에서 해준다고 했는데 일단 비행기가 3시간 지연됐고요. 처음 올 때부터. 그 다음에 비행기 3시간 지연에 학원에서 준비한 집을 준다고 해서 학원 원장이랑 그 집에 갔는데 베트남인 집주인이 잠수를 타버렸다. 그래서 제가 그 지문 인식하는 집이라서 제 지문 등록이 안 돼가지고 지문을 찍고 올라갈 수도 있는데 내려오면 다시 못 올라가는 거죠. 반갑습니다. 근데 제가 뭐 잘 데도 없고 뭐 호텔에서 잘 수도 있었겠지만은 집주인이 온이 많이 해가지고 그때 제가 도착하자마자 그 근처에 마트에 가가지고 생필품이랑 라면 3개를 사가지고 그 집에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집에 혹시나 나오면 다시 못 들어간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집안에 이틀 동안 갇혀 있었어요. 라면 3개로. 아, 지금 생각하면 또 굉장히 또 아픈 기억입니다, 형님들. 취직을 하러 갔더니 가니까 집주인이 잠수를 탔고, 근데 거기 지문인식이 내게 등록이 안 돼서 남이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같이 올라가가지고 내려가면 이제 다시 못 올라온다 그래가지고 라면을 3개만 샀고, 그 다음에 뭐 바디워시, 샴푸, 그 다음에 치약 칫솔 막 이런 것만 사서 올라갔는데 정작 집주인이 이틀 동안 잠수를 타가지고 저는 이틀 동안 거기 갇혀 있었습니다. 반갑습니다, 형님들. 그래서 이틀 동안 라면이 6개도 아니고 라면 3개로 이틀을 버텼습니다. 아니, 오자마자 이런 내상이 있었던 것 같네요. 저도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그리고 제가 또 웃긴 게 학원에 취직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 일을 해야 되는데 오자마자 코로나에 걸렸어요. 아마 공항을 가서 그런 거겠죠? 그 전에 제가 코로나에 안 걸렸었는데. 혼자가 밤여행 좋은 거 추천해주세요. 그래서 오늘 그거 추천해드리려고 방송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아프네요, 갑자기. 그래서 그런 시절도 있었다. 그래서 정작 저는 여행 다닐 때는 하노이는 쳐다도 안 받고 호치민 다낭으로만 다니다가 거주를 하노이로 했다. 근데 막상 하노이 와서 느꼈던 점은 뭐냐면, 아, 이거 하노이를 진작 알았으면 좀 더 좋았겠다. 예전에 코로나 전에 하노이로 왔으면 난 진짜 좋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가는 시점도 조금 늦었다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아무튼 그래서 밤여행은 목적이 중요하고 했는데 제가 그래서 밤여행을 목적별로 지역별로 한번 추천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잘 한번 얘기를 해보시고요. 첫 번째입니다. 힐링이 목적이신 분들. 제가 이제 오신 분들이나 뭐 상담 같은 거 많이 하면
베트남 여행 자체를 힐링으로 생각하고 오신 분들이 꽤 많습니다. 뭐 일상 또는 업무에 지치신 분들, 말 그대로 힐링이 필요하신 분들, 물론 이제 반문화 여행으로 오셨지만은 그 포인트가 좀 더 힐링 쪽에 치우쳐져 있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어제 제가 만난 형님도 회사를 다니다가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하시는데 한 3주 정도 휴가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낭에 혼자 오셨더라고요. 그분이 어제는 가라오케로 왔지만 오늘이랑 내일 같은 경우에는 낮에는 쉬고 힐링하고 돌아다니고 싶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분들한테는 사실 저는 다낭이 좀 괜찮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힐링이라는 게 결국에는 안 피곤해야 되는 거거든요. 정신적인 거든 육체적인 거든. 근데 다른 지역은 형님들이 막 다녀봤을 때 좀 피곤한 요소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호치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난번 방송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다 멀어요. 공항에서부터. 너무 멀어가지고 돌아다니다가 한 세월 하니까 이게 진짜 좀 이거 힐링하러 왔는데 너무 지쳐버리는 그런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호치민은 힐링이랑 좀 맞지 않고요. 물론 그런 부분이 있어요. 여자랑 껴안고 자는 게 힐링이다라고 하시면 그게 힐링이 맞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힐링과는 좀 다르다. 하이퐁은 어떤가요? 가보고 싶은데 하이퐁은 한국인이 가기에 인프라가 많이 안 돼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하노이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차가 좀 밀리는 편이기도 하고 공항에서 중심거리가 한인타운이 좀 거리가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저런 마사지 카페 이런 건 있겠죠. 하지만 해변이나 그런 힐링하는 요소는 좀 부족하다는 얘기죠. 물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쁜 여자 만나서 손잡고 있는 게 그게 힐링이에요 라고 하시면 어쩔 수 없지만 제가 말하는 그런 일반적인 기준의 힐링, 그 힐링선에서는 다낭이 제일 좋다. 실제로 다낭 3박의 힐링 일정을 오시면 3박간 대략적인 느낌이 이렇습니다. 힐링 요소가 마사지랑 이발소랑 미케비치 막 산책하고 근교 관광지 다니고 호이안 바나일 다니고 그 다음에 반문화 요소들 가라오케, 에코, 스웨디시 펍 이렇게 하는 거죠. 이거를 체력 분배해가면서 자유롭게 좀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다낭 같은 경우에는 3박 동안 오셨다고 쳤을 때 이런 힐링 요소들을 하루에 군데군데 배치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힐링한다고 가라오케를 못 가거나 하진 않는다는 얘기죠. 그냥 말 그대로 본인의 체력, 본인의 컨디션에 따라서 일정을 짤 수 있고 물론 이제 다낭의 힐링을 까딱 잘못하면 힐링하러 갔다가 개고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나일, 호이안, 오행산 막 이런데 잘못 가셨다가 가시는 건 좋은데 낮 시간에 막 너무 많이 걸어 다니시거나 그 다음에 또 사람 많이 가는 시간, 출퇴근 시간에 가시거나 그러면 이게 힐링이 아니라 사실 좀 극한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경우는 좀 주의를 하시고 그거 외에는 사실 힐링하기에는 다낭만한 곳이 없죠. 일단 저는 다낭 제일 좋은 점이 힐링에는 차가 안 밀린다는 거, 그랩이 안 밀린다는 거, 어딜 가도 가깝다는 거, 그게 제일 크고 그 다음에 마사지 이발소가 다 밀집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힐링에서 또 빼놓을 수 없는 요소가 있잖아요. 바닷가. 그 바닷가가 있는 유일한 지역이기 때문에 뭐 하노이도 하이퐁까지 가면 있지만 많이 안 가잖아요. 그래서 바닷가에서 힐링한다는 그 감성을 느낄 수 있는 유일한 지역이기 때문에 다낭이 힐링이라는 포인트에서는 앞서 나가고 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다낭에 반문화가 없는 것도 아니고 가라오케, 에코 다 가능하고 스웨디시도 요새 엄청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뭐 일반적인 펍들은 옛날부터 많았습니다. 뭐 양키들이 가는 그 펍이나 아니면 한국 사람들, 베트남 사람들 가는 펍도 많고 해서 그래서 이런 요소들이 조금 적절하게 조화가 될 수 있는 곳이 제가 봤을 때는 다낭입니다. 뜨겁게 노는 게 목적입니다. 뜨겁게. 자, 뜨겁게 노는 거는 선택지가 많고 밤이 길고 사람도 많고 텐션도 높고 이국적인 분위기, 그러면 호치민입니다. 근데 한국식 유흥이랑 비슷한데 가격 시스템에서 한국보다 좋은 곳이 하노이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호치민 하노이를 유흥 갖고 나누는 기준 자체는 뭐 형님들이 공감을 많이 해주시겠지만은 조금 더 한국식 유흥에 가까운 거는 하노이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하노이 유흥이랑 한국식 유흥이랑 거의 다를 바가 없어요. 하지만 시스템이 다르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한국 유흥 같은 경우에는 형님들 말씀하시더라고요. 대부분 술을 먹는 유흥들이 주가 될 거고 술 먹고 막 쇼 개념으로 하긴 하잖아요, 보통. 근데 롱을 하는 곳은 거의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고 그래도 바꿔만 해서 20대들이랑 롱하는 곳은 한국에서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술까지 마시고 하는 곳은 뭐 오피 있는 데 가면 롱이 있나요 혹시? 뭐 그런 거면 엄청 좀 돈을 많이 주고 해야 되는 거 알고 있고 술 마시고 걔랑
모텔에 간다? 이거 자체가 좀 한국에서는 숏이란 개념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하노이나 호치민이나 사실 제가 봤을 때 형님들이 오셔서 가장 설레는 포인트가 뭐냐면 노래방에서 술 먹고 그 다음에 여자애들을 숙소로 데려가는 이 과정이 저는 설렘이라기보다는 여자애들이랑 술을 먹고 가라오케에서 그 다음에 2차를 가잖아요. 그게 숙소든 식당이든 어디든 가셔가지고 거기서 애들이랑 3, 4, 5여 모여서 술 먹고 놀고 하는 게 그게 지금 한국에서 제일 안 되는 거 아닌가요 혹시? 쉽게 말해가지고 형님들이 노래방에 가셨어. 노래방에서 여자애들 데리고 나와가지고 걔네들이랑 밖에서 밥 먹고 술 먹고 모텔까지 가고 여자애들 아침 9시까지 있는다. 이게 한국에서 아침 6시죠? 아침 6시까지 있는다. 이게 한국에서 가능한 시스템인가요 형님들? 제가 잘 몰라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물론 돈을 많이 주면 가능하겠죠. 일반적인 그런 유흥에서. 아무튼 그런 것들이 장점인데 근데 그 중에서도 좀 더 한국 스타일로 되어 있는 게 하노이입니다. 호치민은 당연히 좀 더 이국적인 느낌이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두고 형님들이 좀 고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는 거의 불가능이 맞죠 사실? 저는 뭐 불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하노이는 말 그대로 진짜 한국식이에요. 그러니까 노래방 시스템이고 마사지 시스템인데 하지만 단가나 마인드가 좀 다르죠. 2시간에 소주 맥주 무제한하고 나가요까지 해서 아침 6시까지 있는데 한국 돈 한 32만원 정도 합니다. 한국에 32만원이면 저거 절대 못하지 않나요 근데? 거기다 쟤네들은 대부분 20대니까. 근데 호치민은 한국에 없는 것들로만 가득하다. 기본 텐션, 다양한 유흥의 종류, 밤새 놀 수 있는 분위기. 제가 예전에 호치민 살 때 좀 많이 놀랬던 것 중에 하나가 그 당시에 방송에서 많이 말씀드렸었거든요. 강남 룸사롱 밤 12시에 가면 가능 그런 조건이 걸리는 거잖아요. 근데 그래서 밤 12시에 가가지고 술 먹고 여자애들 데려나서 아침까지 데리고 있으면 돈을 얼마 줘야 되나요? 제가 잘 몰라가지고. 아무튼 호치민에 제가 살 때 지금은 그 가게가 마탱이 갔거든요. 근데 그 가게 마탱이 간 가게를 제가 이제 가게는 풍안가게인데 룸 가면 인당 200 어이구 아무튼 풍안가게란 가게가 있었어요. 지금도 있긴 하지만 지금 마탱이 갔습니다. 거기가 제가 가서 놀랬던 게 뭐냐면 예전에 제휴였거든요. 가니까 가격을 인당 입장료를 받아요. 인당 입장료가 그 당시에 한 10만원 한국 돈으로 입장료가 10만원인데 왜 입장료를 받냐 가게에 들어가가지고 그 가게에서 여자애를 초이스 해가지고 가게 근처에 있는 풀빌라로 가요. 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애초에 호치민인데 가게에서 골라가지고 옆에 있는 풀빌라로 갑니다. 그래서 티켓 값을 1인당 10만원을 내요. 10만원을 내요 한국 돈으로. 그게 이제 2시간 티켓 값인데 자 1인당 10만원을 내면 2시간 동안 여자애들이랑 풀빌라에서 놀아요 실제로 2시간 동안. 근데 그 풀빌라라는 게 그냥 그런 풀빌라가 아니라 가면 노래방 시설이랑 수영장이랑 자쿠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풍안가 여기는 남자들의 로망을 다 모아놓은 곳이다. 그래 가면 진짜 2시간 동안 안에서 노래 부르고 여자애들이랑 수영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자애들이랑 쇼부를 봐서 끝까지 분분까지 하고 나오는데 분분까지 하는 비용도 여자애들이 400에서 500 정도 부릅니다. 그러니까 토탈 금액이 입장료 200 10만원 그 다음에 400 정도 불렀으니까 토탈 금액이 600이에요 한국 돈으로 30만원이거든요 30만원 좀 넘으니까 30만원 좀 넘으면 한국에 이제 약간 풀사롱이랑 비슷하잖아요. 근데 지방에 있는 풀사롱이 한 30에서 35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근데 풍안가게에서 30만원을 쓰면 돈이 하나도 안 아까워요. 왜 그러냐면 첫 번째가 그 당시에 지금 말고 그 당시에 갔을 때 일단 여자애들이 초이스 들어오는데 수질이 한인가라보다 훨씬 높고 로컬 가라오케 정도 되는 애들이 들어와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리고 여자를 골랐어. 골라가지고 놀면 그 풀빌라에서 여자애들이랑 안에서 술도 마시고 수영도 하고 사우나도 하고 다 하고 노는데 기본 빵으로 여자애들이 텐션이나 마인드가 넘사벽이에요. 넘사벽. 제가 이런 적도 있었어요. 이게 실화입니다. 실화 형님들. 제가 거기서 일하는 여자애랑 썸 타고 있었는데 제가 그래서 제 친한 동생이랑 둘이 갔습니다. 근데 그 동생이 저기 하노이에 사는 동생이었는데 한동안 너무 이렇게 구속을 받고 살아가지고 폭주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거의 풍안가게 저보고 데려다 달라고 한 거예요. 갔죠. 가가지고 노는데
저는 제가 썸 타던 여자를 골랐고, 그 다음에 그 친구는, 그 동생은 이제 지명이 없으니까 한 명씩 고르는데, 한 명 고르고 2시간 놀았어요, 우리가. 근데 그 동생이 말하더라고요. 형, 우리 한 타임만 더 놀자 하는 거예요. 한 타임 더 놀았죠. 한 타임 더 노는데, 저는 이제 제 파트너가 썸 타는 애니까 걔를 그냥 너 나가지 말라고 한 타임 더 놀 거다. 걔는 오빠 알겠어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동생은 새로 초이스를 봤어요. 한 타임 끝났으니까. 한 타임 끝나고 다른 여자애 들어와서 초이스 봤는데, 그 여자애가, 두 번째 타임 들어온 여자애가 뭐라고 했는 줄 알아요? 딱 초이스 됐잖아요. 딱 초이스 되고 보니까 우리가 이미 2타임 짠 걸 파악을 한 거예요. 여자가 슥 보니까 뭐 술 먹은 흔적이나 우리들 지금 꼬라지 내는 거 보니까 파악을 한 거죠. 그 여자애가 뭐라고 했는 줄 알아요? 첫 마디가? 그러니까 여자애 보고, 내 파트너 보고 뭐라고 했냐면, 야, 우리 파트너 바꾸자. 내 파트너가, 여자들이 보통 그런 말 안 하잖아요. 여자들이. 내 파트너가 갑자기, 뭐지? 이 X년은 하면서 쳐다봤어요. 그 여자가 뭐라고 했냐면, 나랑 이제 썸 타는 관계인지 모르니까, 그 여자가 왜 바꾸자고 얘기했냐면, 야, 이 손님들 지금 2타임 짠 거 같은데, 너 그 남자가 너랑 2타임 하는 것보다 나랑 하는 게 더 기분 좋을걸? 이라고 진짜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자애가. 남자들은 항상 새로운 여자 좋아한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저랑 썸 타는 그 여자애가 표정이 완전 개똥 씹은 표정이 되면서 진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그 여자애 갑자기 거기서 썸 타는 정도 관계였거든요. 근데 그 여자애가 불을 지핀 거지. 그 여자애 보고 하는 말이 이 남자 내 거야 라고 하더라고. 진짜로 베트남말로. 그때 제가 이제 지읒댔음을 느꼈는데, 아무튼 그런 정도의 호치민의 화려한 유흥들이 있고, 지금도 비슷한 곳들은 많아요. 지금도 비슷한 곳들은 많은데 대부분 이제 중국 사람들이 가는 곳처럼 돼 있어가지고, 제가 이번에 6월달에 가서 탐방을 좀 해보고 오겠습니다. 아무튼 로컬 가라오케든 한인 가라오케든 그런 로컬 업소든 호치민은 뭔가 이제 좀 하려고 하는 의지만 있으면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다. 그게 바로 이제 호치민의 매력입니다, 형님들. 근데 하노이는 그렇진 않아요. 하노이는 유흥 자체가 다양하진 않습니다. 근데 완전 한국식. 누가 봐도 한국식. 근데 한국식인데 가성비가 좋아. 그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한 페이지에다가 조금 더 정리를 해놨습니다. 하노이랑 호치민을 한눈에 형님들이 비교해 보실 수 있게. 어떤 식으로 분류가 되어 있냐면요. 하나씩, 그러니까 이 항목별로, 카테고리별로 좀 하겠습니다. 갑자기 이거 부안가 여자애 보고 싶네요. 그저께인가 3일 전인가 제가 예전에 쓰던 폰이 있는데 지금 다른 폰을 쓰고 있어서 그 폰에 잘로 계정을 잘 안 들어갑니다. 그 잘로 계정 잠깐 들어가니까 그 부안가 그 여자랑 저랑 좀 한 2달 정도 만났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남친으로 만나는 건지 되게 그 젊고 잘생긴 중국 남자애랑 사진 찍어서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새벽에 약간 센치해졌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번에 호치민 가면 한번 부를까라고 생각 잠깐 했다가 실망했습니다. 호치민 하노이를 나누는 결정적인 차이들. 자, 여자랑 술을 좀 저렴하게 먹고 싶다. 이건 하노이를 못 이깁니다. 하노이에서 형님들이 이 차를 나가시든 안 나가시든 간에 가라오케를 가시면 1인당 주대가 110만 동입니다. 한국 돈 6만원이에요. 6만원. 2시간 동안 소주 맥주 먹고 6만원이면 인건비도 안 나오겠어요. 근데 그게 사실이고, 이 차를 데려가면 티슈도 포함입니다. 근데 호치민 같은 경우에는 1인 세트가 있든 아니면 뭐 기본 세트로 먹든 간에 1인당 주대가 기본 300만 동 이상은 잡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뭐 여러 명이서 가면 좀 낫겠지만은 뭐가 됐든 간에 술 무제한이랑 술 제한을 두고 한 거는 비교 대상이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술에 포커싱을 맞추면 하노이가 훨씬 낫다. 그래서 유흥을 하실 때 술을 엄청 드시면서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저도 그렇고. 제가 어제 또 여자애랑 술을 많이 먹었는데 나중에 그 Q&A 시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그 목덜미에 우리 형님들 그런 지방마다 좀 다르지 않나? 그게 용어가? 저희는 이제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저희는 저 부산 사람인데 쪼가리라고 불렀어요. 쪼가리. 그게 뭐냐면 여자애들 키스마크 남기는 거 있죠. 어제 제가 당했습니다. 그 얘기 제가 Q&A에서 풀기로 하고. 아무튼 여자랑 술을 저렴하게 먹고 싶다. 하노이 호치민이고, 여자랑 다양하게 언제 어디서나 부르고 만나고 싶다는 호치민이에요. 호치민은 여자를 24시간 부를 수 있어요. 진짜 아침 6시에도 부를 수 있고 새벽 2시에도 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숨 자고 일어나가지고, 물론 이제 선택지는 좀 줄어들 수 있죠. 에코 같은 경우에도 당일 늦은 시간에 부르면 선택지는 많이 없는데 본인이 아는 여자애가 있다. 그러면 호치민은 그냥 부르고 싶을 때 부르는 겁니다. 로컬의 맛을 제대로 보고 싶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호치민이 하노이보다 좀 낫다. 그리고 유흥 이동 동선은 하노이가 호치민보다 낫다. 하노이는 리딩에만 붙어있으면 웬만한 거 다 할 수 있다. 여자애들 텐션은 호치민이 하노이보다 낫다. 호치민의 텐션을 못 이깁니다, 애들이.
정신이 나가 있어요 대부분. 가라오케들의 한국어 패칭은 하노이가 호치민보다 낫다. 하노이 급 땡기네요. 우리 호메형 이번에 호치민 갔다 와서 하노이 한번 다녀오시길 바라겠습니다. 호메형 스타일은 내가 봤을 때 하노이가 훨씬 잘 맞을 것 같긴 합니다. 여지껏 그 형님의 발언이나 뭐 이런 것들 봤을 때, 성향이나 봤을 때. 자, 그 다음 연애가 목적입니다. 연애. 아, 민감한 단어 나왔죠. 연애. 연애는 혼자 하는 게 연애가 아닌데 대부분 혼자 연애 많이 하시더라고요. 여행객들은 뭐 이런 그런 불합리함을 좀 안고 가셔야 되는데, 추천은 이렇습니다. 연애를 하실 거면 하노이랑 호치민이 다낭보단 낫다. 다낭 애들 좀 순진하긴 한데 그래도 저는 그것보다 하노이, 호치민이 좀 더 방향성이 있는 것 같아요. 무슨 뜻이냐면, 하노이 같은 경우에는 외모부터 일단 따집시다. 슬렌더의 피부 하얀 거면 무조건 하노이. 까무잡잡 발육 좋고 적극적인데 애들이 금방 타오르고 금방 식는다, 호치민. 일단 취향부터 먼저 파악하셔야 됩니다. 하노이 애들이 유독 진짜 하얗고 슬렌더가 많아요. 연애 혼자 하시면 안 돼요 형님들. 근데 까무잡잡 발육 좋고 적극적인 거는 호치민. 이렇게 먼저 취향을 파악하시고요. 제가 뭐 연애를 그렇게 권장해드리진 않습니다. 하지만 연애가 또 개념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이거 너무 바로 넘어가 버렸네. 그래서 연애를 하실 거면 저 취향을 먼저 파악을 하시고, 여행기 기준이라고 하시면 어느 정도 마음고생 하실 거는 생각을 하고 가셔야 됩니다. 여행객이기 때문에 서로 간의 그런 질투와 신뢰와 믿지 못하는 상황들, 돈을 보내야 되는 상황들, 그런 부분들은 다들 감수를 하셔야 되고, 그게 아니라 그런 이제 감옥 같은 연애가 아니라 그냥 형님들이 여행 오셨을 때 편하게 부르고 할 수 있는 것도 연애라고 치면, 여자애들이랑 교감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하노이, 호치민이 낫습니다. 다낭보다는. 그 이유가 호치민 애들이 좀 까져가지고 대화가 좀 편하고 적극적으로, 근데 하노이 애들은 한국어 잘하는 애들도 좀 많고, 그 다음에 좀 덜 적극적이지만은 그래도 지속적으로 형님들이 온다고 했을 때 어느 정도 그런 신뢰를 보여주긴 합니다. 부산 옆 동네 사는데 우리도 쪼가리가 불렀음. 그렇죠. 저희는 그렇게 불렀습니다. 어제 간만에 당했네요. 자, 골프랑 유용을 목적으로 하시면 두 개 세트로 많이 오시잖아요. 저는 이거를 비율을 몇 대 몇으로 놓고 가는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골프 치시는 형님들께서는 골프 치고 나고 그거 내기로 이제 보통 유흥비 많이 하시잖아요. 반갑습니다. 첫걸음에 얼마 안 남으셨네. 한 2주 남으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골프장 자체가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베트남도 되게 거리가 좀 있습니다. 근데 거리가 한국이랑 좀 다른 게, 일단은 여기가 그냥 거리도 거리인데 차도 밀리고, 골프장 갔는데도 이게 차례차례 뭔가 딱딱딱 잘 안 되는 느낌이고, 거기도 덥잖아요. 그래서 체력 소모가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골프랑 유흥을 비율을 몇 대 몇 이렇게 가져가는 거에 따라서 형님들이 여행 투어나 지역을 좀 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낭이 그나마 이제 골프장이랑 거리가 좀 가깝고 교통이 편하기 때문에 좀 자유롭게 갈 수 있는 부분이고요. 호치민 같은 경우에도 골프장이랑 1시간 정도 잡으셔야 되고, 하노이는 1시간에서 1시간 30분 정도 잡으셔야 됩니다. 근데 각각 그런 점이 있어요. 호치민은 골프장을 갔다 오면 계속 방송을 보고 있어요. TV로. 감사합니다. 제 목소리가 아주 그 TV 집 전체에 울려 퍼질 것 같아서 약간 좀 쑥스러운데, 한인가라오케 혼자 갔는데 아가씨 많이 안 보여주더라고요. 나가야 아가씨나 안 나가요. 상대적으로 별로고, 하노이 한인가라오케 혼자 가도 많이 안 보여준다, 시간대를 잘못 가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건 한번 고려를 해보시고요. 그래서 이제 호치민 같은 경우는 골프장을 갔다 오면 대체로 가라오케를 못 가세요. 시간대가 5시까지 직턴해야 되는데, 물론 이제 갈 수는 있지만 순번이 박살나고, 하노이는 갔다 와도 갈만하죠. 골프장을 다녀와도 가라오케 갈 수 있습니다. 다낭은 뭐 골프장 다녀와도 가라오케 가는 거랑 상관이 없죠. 하지만 이제 그 시간뿐만 아니라 본인의 체력, 그런 이런 컨디셔닝의 소모들, 그런 걸 좀 고려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비율을 몇 대 몇으로 두고 하냐에 따라서 저 지역을 선택할 때 결정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